나는 그 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여의도 면적 79배 크기의 한국 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르헨티나에 진짜 한국 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 1978년 박정희 대통령 때 사들였습니다. 농업 이민과 식량 작업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토양 염분, 강수량 부족으로 당시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 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리튬, 세일가스, 석유까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가치로 어림잡아도 10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중국이 그곳에 투자하려다가 한국 땅인 것을 알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예견의 땅인 아르헨티나 한국 땅의 내력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댓글로 한국만세라고 남겨주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1978년 6월 청와대 집무실 긴급 경제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각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먼 곳에 국민 세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경제수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했습니다.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아르헨티나요? 거기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무지라니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한다. 반드시 사야 한다. 각하, 그 돈이면 국내 공단을 몇 개나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다.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대통령을 바라봤죠. 박정희 대통령이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황무지 매입 계약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순간 말이죠. 여의도 79배 크기라고요? 서울의 3분의 1이나 되는 땅을? 참모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죠.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 땅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메마른 황토와 가시덤불만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죠. 아르헨티나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리카르도가 한국 관계자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곳인데요. 한국 협상단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리카르도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쓸모없는 땅을 사다니. 하지만 사실은 그 황무지는 100조 원 가치의 보물창고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밤 일기에 남긴 글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땅을 샀다. 모두들 반대했지만 내 직감이 옳다. 이 땅이 언젠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었습니다. 한 지도자의 해안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믿기 어렵습니다. 2020년 겨울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이 긴급 경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튬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의 미래는 없다. 주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리튬 쟁탈전이 치열해졌거든요. 국가에너지 투자 집단 왕 부총리가 보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이 최적입니다. 1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지를 만들겠습니다. 1조 원이면 충분한가? 네, 주석님. 5년 내에 중국이 세계 리튬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한 달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 중국 투자단이 아르헨티나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 페르난데스가 눈을 휘둥그레게 뜨며 물었습니다. 1조 원이라고 하셨나요? 왕 부총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심입니다. 이 지역을 남미 최대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최소 5만 개는 창출될 겁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이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토지 확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땅에 이미 주인이 있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말이죠. 중국의 1조 원 투자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왕 부총리가 베이징 본사에 의기양양하게 전화했습니다. 계약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전화가 그가 마지막으로 웃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르헨티나 토지청. 페르난데스 장관이 직접 등기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등기부를 즉시 가져오세요. 토지청 직원 마르틴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관님, 이상합니다. 이 땅은 이미 다른 소유자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이 황급히 등기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캄포 꼬레아. 캄포 꼬레아. 이게 뭡니까? 마르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농장이라는 뜻입니다. 1978년 6월 15일 등록되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조 원짜리 투자 유치가 한순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죠. 40년 넘게 세금도 꼬박꼬박 냈군요. 완전히 합법적인 소유입니다. 마르틴의 말에 장관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중국 투자단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중국 투자단이 토지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왕 부총리가 성급하게 물었죠. 계약서는 준비됐습니까? 우리 일정이 바쁩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조사했는데 1978년부터 한국 정부 소유였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왕 부총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조 원 투자 계획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죠. 한국이라고요? 그 조그만 나라가 40년 전부터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2018년 봄 서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캄포 꼬레아를 깨울 때가 됐습니다. 40년간 잠들어 있던 아르헨티나 땅을 본격 개발하기로 한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농업기술원 김성호 박사가 현지 파견 책임자로 선발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처음 캄포 꼬레아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메마른 땅에서 정말 뭔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현지 가이드 호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땅도 딱딱해서 물도 스며들지 않아요.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장비들을 하나씩 설치하기 시작했죠. 무인 트랙터가 굳어진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토양을 분석했고 인공지능 로봇이 정교하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현지 농부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사람 없이도 농사를 짓네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곧 기적을 보실 겁니다. 3개월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황무지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난 거죠. 호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이런 일을 해낸 겁니까?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수수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콩밭도 풍성하게 익어갔죠. 김 박사가 감격한 목소리로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생산량이 현지 평균의 3배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위력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난 것도 모자라 현지 농민들의 삶까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호세의 아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한국 덕분에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씨앗이 드디어 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캄포 꼬레아 정밀 지질 조사를 시작하라. 조사단장 이철수 박사가 최첨단 탐사 장비를 들고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농업용 토질 개선이 목적이었죠. 토양 성분만 분석하면 되겠군요. 하지만 첫 번째 시추 결과가 나온 순간 연구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사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철수 박사가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리튬이라고? 이 정도 농도면? 네, 상당한 매장량으로 추정됩니다. 급히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죠. 매장량이 1,500만 톤입니다. 현재 시세로 50조 원 규모입니다. 이철수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원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니요. 더 깊이 파고들자 두 번째 보물이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셰일가스층을 발견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3조 입방피트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30조 원 이상입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원유까지 나옵니다. 50억 배럴 규모의 유전입니다. 우라늄도 5만 톤 정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본국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총 매장 자원의 가치가 100조 원을 넘습니다. 리튬 50조, 셰일가스 30조, 원유와 우라늄 20조 원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소식을 들은 관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40년 전에 산 황무지가 100조 원짜리 보물창고였다고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이죠. 베이징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실. 긴급 소집된 간부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40년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우리 정보기관은 뭘 했나? 왕 부총리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978년 기록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100조 원 규모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이건 국가적 치욕이다. 회의실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1조 원 투자 계획이 무산된 것도 모자라 그 땅이 세기의 보물창고였던 거죠. 외교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상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당장 대사관에 지시하라. 어떤 조건이든 제시하겠다고 전하라. 다음 날 서울 중국 대사관이 분주해졌습니다. 중국 대사가 직접 한국 외교부를 찾아갔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 대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캄포코레아 공동개발을 제안합니다. 중국이 기술과 자본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중국 대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2조 원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3조 원이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단독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보고를 들은 시진핑 주석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결국 왕 부총리를 비롯한 투자 담당 간부들이 대거 경질되었습니다. 세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왕 부총리가 사무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40년 뒤를 내다봤는데 우리는 눈앞만 봤구나. 이렇게 완패할 줄은 몰랐다. 2023년 겨울 서울 정부종합청사. 한국 정부가 역대급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캄포코레아가 우리나라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간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을 생산합니다. 위기 상황 시 48시간 내 한국 직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식량 안보의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국제곡물 파동이 일어나도 우리만의 안전판이 생긴 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튬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100만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 리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기술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를 5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동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원 강국입니다. 외교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했죠. 캠포 꼬레아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우정의 상징입니다. 상생 발전의 완벽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지 주민 호세가 한국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40년 전 불모지였던 땅이 이제 한국의 식량에너지 산업 안보를 동시에 책임지는 전략 기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변화였죠. 2024년 가을, 아르헨티나 캠포 꼬레아. 70세가 된 리카르도가 황금빛 옥수수밭 앞에 서 있었습니다. 46년 전 그 땅을 한국에 팔았던 바로 그 중개업자였죠. 손자 페드로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 땅을 한국에 팔아서 후회 안 하세요? 리카르도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에 팔았으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100조 원짜리 보물이 숨어 있을 줄은. 그래, 우리는 눈앞만 보았지만 한국은 100년 뒤를 내다봤다. 그게 진짜 리더십이야. 리카르도는 1978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와서 땅을 보더니 가격을 깎지도 않더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흥정했는데 말이야. 신기하네요. 그때 한국 협상 책임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고 했어. 현재 캠포 꼬레아에는 한국농업기술센터와 지질자원연구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24시간 일하고 있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현판이 눈에 띕니다. 캠포 꼬레아 마이너스 대한민국 정부 소유. 리카르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박정희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페드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글쎄,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하지만 한국이라면 또 해낼지 모르지.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마디가 현실이 된 거죠.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불모지에서 시작된 작은 투자가 오늘날 100조 원의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야심을 막아내고 한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보물창고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견지명입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위대한 결단이 만들어낸 세기의 기적, 바로 캠포 꼬레아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을 내다본 해안, 그리고 우리나라의 놀라운 기술력이 만들어낸 세기의 대박 스토리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100조 원의 보물. 이제 그 보물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그리고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1조 원을 들고 와도 꿈쩍하지 않은 우리의 자산.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놀라운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